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불법행위 두 번째. 오늘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 750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조항이고요. 민법 753조와 754조에는 책임 능력이 있는 자만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760조에 보면 공동불법행위 시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764조를 보면 긴급 피난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이 된다.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크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입니다. 가해자 측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책임의 원칙, 즉 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데요. 가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란 의식 있는 거동을 말하며 무의식 중에 동작이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강제된 동작과 같은 행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이면 자기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도 행위의 한 유형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고의입니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인식, 예견하고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로 결과 발생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가 되나 이때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보통의 사정 하에서는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기의 능력이나 기술상 그러한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인식 있는 과실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과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중과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과실을 의미합니다. 중과실이 요구되는 경우엔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 고의 과실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그 입증 책임은 불법 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 즉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주관적 요건의 두 번째,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한 능력이 아니라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책임 능력의 정도. 민법은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의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감독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임 능력의 입증 책임. 책임 능력은 일반인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 능력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자, 즉 가해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책임 무능력을 책임 무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요건,
그 첫 번째,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 즉 위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법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법성 판단의 기준. 위법이란 쉽게 말해 법 내지 법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사회 전체적인 가치 규범에 입각하여 그 가치에 위반하면 위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에 침해가 있을 때, 그리고 형벌법규, 행정법규에 위반될 때에는 위법성을 인정함에 이견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 즉 구체적인 법규에 직접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윤리관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03조에서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사회질서 위반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 즉 면책 조항인데요. 보통은 위법성이 있는 것이지만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 밖에 정당행위와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위법성이 전부 또는 일부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자구행위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 스스로 사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승낙이란 피해자가 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감수하겠다고 한 것이며, 마지막 정당행위는 법령에 기한 행위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의 바탕을 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객관적 요건의 두 번째, 가해 행위에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 이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가해 원인이 없을 경우에 있어야 할 이익, 즉 소극적 손해와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세로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적극적 손해의 합계입니다.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에는 물론 비재산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손해 발생은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고, 그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손해 발생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입니다. 배상할 손해는 가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준 손해이므로 그 손해가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 행위로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합을 말합니다. 적극적 손해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멸실, 파손, 오손되어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란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얻게 되어 있던 것을 그 불법 행위가 있음으로써 얻지 못하게 된 이익으로 영업손실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입니다. 손익상계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이익분은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인정되는 것이 통설입니다. 공제되는 이득도 배상 원인과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하나며,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였다면 그 채무액은 이익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실상계 부분은 민법 제396조에
불법 행위에 있어 준용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피해자의 과실도 이를 참작되어야 합니다. 즉 배상 의무자는 자기의 규칙 사유로 생긴 결과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배상 권리자도 자기의 행위로 생긴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산정된 금액에서 손익상계를 합니다.